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육군 3, 4단에서 4년 동안 근무를 하고 전역한 김나은입니다. 3, 4단이면은 무슨 부대라 그래요? 백골부대. 주특기는 인간정보. 인간에 대한 정보인가요? 그러니까 인간이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그 정보를 알아내는 게 인간정보. 이제 인간정보에도 좀 직책이 몇 개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표적분석관을 했고 뭐 제 동기들은 지금 뭐 정찰 쪽이나 이렇게 뭐 특공 뭐 이런 쪽으로 가 있는 인원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원들은 직접 그런 임무 수행을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공중자산이 뭐 UAV, 드론 이런 거가 영상을 준 자료들로 적을 식별을 하고 그걸로 이제 적 전투 서열을 이제 확인을 하고 판단을 해서 지휘관한테 전략적인 약간 도움을 주는 그런 임무 수행을 하는 게 표적 분석관. 그럼 표적 분석관이 수집한 정보들이 결국은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 지식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지휘관이 그런 자료들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판단을 해서 작전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전역하신 상태시고 네. 언제 전역하신 거예요? 작년 4월 30일 날부로 전역을 하고 이때는 언제 하셨어요? 딱 저 때까지만 육군훈련소로 들어갔고 그 다음은 이제 교육기관으로 들어갔는데 17년 12월 18일에 입대를 했습니다. 7년? 네. 원래 군인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어요? 고등학교에 직업 홍보해주신 특전사 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특전사의 부대 영상을 틀어주면서 막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이런 거 하고 막 낙하산 뛰어내리고 막 와 저거 난 저거를 해야겠다. 잠깐 공학이었나요? 네, 맞아요. 남녀공학. 남녀공학. 근데 그 반이 따로 나눠져 있는 여자 남자 반, 반이 여자 있고 반? 여자 반이 따로 네. 있고 이런 반이었는데 여자 반에도 그걸 틀어줘요? 그 영상을 너무 멋있게 막 총 쏘고 막 침투하고 막 고공 강화하고 막 이런 거를 처음 봤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안 그래도 운동도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뭐 그냥 비비탄 이런 거 쏘고도 많이 놀아가지고 그런 것도 좋아하는데 그걸 딱 봤을 때 저기다. 근데 대학교를 이제 군사학부를 가고 제 담당 교수님이 이제 특전사 중령 그 출신이신데 권유도 특전사를 하긴 했는데 부상의 위험이 좀 많다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집에서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봤을 때 육군으로 이제 가서 그나마 이제 뭐 인간 정보가 그런 임무 수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게 된 거죠. 조국도 소중하지만 내 몸도 소중하니까. 그쵸, 오래 해야 되니까. 오래 해야 길고 되니까. 오래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일단 오래 할 생각으로. 그렇죠. 몸이 네. 일단은 안 다치고 네. 건강해야 네. 뭐 오래 할 수 있는 거니까. 군인은 일단 체력이 무조건 받쳐줘야 되고 기본적인 거니까. 학교 이름 여쭤봐도 되나요? 광주에 있는 동강대학교라고 제가 있을 때는 2년이었는데 원래는 부사관 학과였는데 군사학부로 바뀌었거든요, 도중에. 아마 연도가 3년제인가 4년제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럼 입학을 하시면은 그 학교도 이제 합숙 시스템인가요? 아니요. 근데 약간 기숙사를 선호하는. 아, 기숙사도 있고 네. 집에서 다닐 사람은 다니고. 네. 그러면 자취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기숙사 들어갔습니다. 저 또 거기서도 약간 그런 참모진 역할을 수행해가지고 그건 뭐예요? 약간 과대 이런 거예요? 군사학부만 이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소대장 직책, 중대장 직책 그때부터 하거든요. 네, 군사학부만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학생부?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저도 소대장 학생이어가지고 여하구들을 이제 그거죠. 안 오면은 어디쯤 전화해서 어디쯤이냐, 오늘 학교 안 오는 거 아니지? 네. 빨리 와라. 지금쯤 일어났어야 된다. 임무수행 맞죠, 이거? 네. 학생 때의 제 소대장 임무수행이라고 가장 중요한 생각하니까. 임무수행이죠. 일단 와야 되니까. 그렇죠. 파악되고 열애 인원 파악하고 했었어야 돼가지고 기숙사에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아, 일단 이쪽 과를 가게 되면은 대학생의 뭐 낭만이나 이런 건 없네요. 일단 빡세게 대학교를 보내야 되는 거네요. 근데 저는 낭만은 느낄 대로는 다 느껴서. 아, 그래요? 술 먹고 다음날 학교 안 가는 낭만은 없잖아요. 그쵸. 저는 개근. 대학교 잔디밭에서 술 마신 낭만도 없으시죠? 그럼 당연히 있죠. 있어요? 당연히 있죠. 제복 입지 않으세요? 제복 입는데 제복 입은 상태로는 좀 그렇고 네. 이제 끝나고. 끝나고. 보통 그러면은 뭐 해쨍쨍할 때. 그냥 그게 낭만이에요. 처음 들어보는. 그냥 수업. 그 시절에. 그 시절에 그냥 네, 그 수업 시간에 시절에. 째고 네, 약간 잔디밭에서 그렇게 그쵸. 비둘기랑 해가지고. 같이 그러구나. 술 마시면서. 그거는 그럼 못 해봤어요.
그러면은 일단 대학교를 가면은 고등학교보다 더 빡세지 않나요? 물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새로운 분야잖아요. 완전히 용칭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단아가를 아예 쓰고 학교에서 이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렵긴 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에 관한 과를 가니까 힘들지만 재밌었던 학년 정원이 몇 명이었어요? 4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여하고 분들은 몇 분이셨어요? 6명? 대부분은 다 간부로 입대를 하시나요? 거의 다, 네. 그러면 이제 22살에 졸업을 하고 그때 바로 군대를 가신 거예요? 약간 알바나 약간 새로운 그런 거를 해보고 싶은 거를 또 하고 졸업도 했으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있다가 지원해서 가게 된 거예요. 이제 군대에 가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은 못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5년 맞아요. 동안 네. 체험을 해보신 거예요. 그쵸. 그때 뭐 하셨어요? 뭐 술도 많이 먹고 젊으니까 젊은 나이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네. 여행도 많이 다니고 가족들이랑도 시간 많이 보내고 친구들도 되게 만나고 많이 놀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원하실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육군 부사관을 지원을 하신 거예요? 네, 민간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민간으로 지원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 때 당시에는 군장학생이라는 그런 제도가 여군한테는 없었는데 지금은 생겼거든요. 민간 지원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내가 자비로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가는 거고, 그쵸? 네. 그러면 여군 군장학생은 학비를 일단 국가가 지원해 주나요? 남군하고 마찬가지로 네. 학비를 다 지원을 해주는. 해주고 네. 그리고 의무 복무는 몇 년이에요? 의무복무 5년으로 해서 가게 됩니다. 군장학생은. 그냥 민간으로 가면은 4년. 이 육군 부사관 지원하시는 거는 그냥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무청 가는 거예요? 필요 서류들이 다 육군 본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걸 다 첨부해가지고 1차적으로 서류를 보내고 필기 시험을 보고 합격이 되면은 신검 받고 나서 체력 시험 면접이랑 같이. 신검은 이제 신체적 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보는 거고. 근데 제 평가가 신체 등급이 평균적으로 다 1급이어야 되고 뭐 시력도 1.0인가 1.5 이상인가 그 기준이 있고 체지방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몸무게랑 키 이런 것도 다 1급으로 나와야 갈 수 있는. 그렇게 신체 검사 마치고 체력 검정은 어떻게 봐요? 체력만 보는 게 아니라 그날에 면접도 보거든요. 뭐 개인 면접도 있고 토론 토익 그리고 또 뭐 인성 검사를 토대로 한 면접이 있어요. 면접을 3개를 보는데 저는 아침 일찍 체력부터 봐가지고 뭐 봐요?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1.5kg 띵걸음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원래 체력적으로 자신 있으셨어요? 네, 태권도를 했어가지고 7살 때부터 쭉 저 올해까지도 계속 태권도나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면접 때 뭘 물어봐요? 우리가 왜 본인을 뽑아야 되냐. 그래서 군사부에서 이런 직책도 하고 뭐 인간 정보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고. 육군 부사관 지원하실 때는 이미 주특기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가시는 거네요? 근데 인간 정보가 너무 정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육군 인간 정보라는 게 뭐 인터넷에 쳐봐도 안 나오고 많이. 네. 그래서 약간 그것도 있었어요. 내가 직접 들어가서 이 인간 정보라는 거 내가 한번 가서 눈으로 확인하겠다. 내가 직접 가서 보겠다. 네. 군사학부를 다니고 있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애초에 군인이 될 걸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게 이제 어필이 되죠? 학교 제복을 입고 면접을. 일단 좀 튀겠네. 그렇죠? 그렇죠. 좀 달라 보이죠? 이미 준비된 인재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경매하면서 막 크게 막 충성 하면서 들어가니까 이제 군대도 아직 안 들어갔는데 이제 네. 면접장에 문 열고 들어가면서 이제 바로 이제 제식으로 바로 그 제식 각도랑 딱 보여주면서 이거 60도 40도 보여주면서 이제 저 좀 네. 봐주시라 막 이렇게. 또 뭐 2년이나 3년 정도로 이미 또 이런 뭐랄까 단체 생활에 이미 익숙해져 있고. 그렇죠. 그럼 이제 합격을 해요. 육군훈련소에서 얼마나 계신 거예요? 5주. 네. 그러면 육군훈련소 이후에는 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육군 부사관 학교. 거기서는 이제 그거거든요. 본격적인 이제 민간인에서 군인화가 되는 과정. 지금 생각하면 육군 부사관 학교 거기가 제일 힘들었지 않았나. 처음 이제 이런 걸 겪는 곳이니까. 그쵸, 뭐 무전기, 999K 뭐 이런 네. 거를 처음 만져보니까. 네. 그리고 저희 때는 그게 있었거든요. 원래 16주 교육인데 갑자기 좀 일정 때문에 단축됐어요. 저희 기수가 14주로. 그 대신 원래 뭐 21개 과목을 평가를 받고 뭐 인간을 하게 되는데 24개 과목인가? 몇 과목이 더 늘어나고 3아웃 제도라는 게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그 과목이 20몇 개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3과목이 탈락되면은 집에 가야 돼요. 그 실제로 많이 갔어요. 많이 갔어요? 엄청 많이 갔어요. 근데 이제 재시험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당연히 재시험 때는 엄청 이게 부담이 되고 긴장이 왜냐면은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목숨이에요. 저희한테는 목숨이 3개가 있는데 목숨이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네. 수류탄을 예를 들면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그 20m인가 50m를 던지는 건데 거기를 못 가면 떨어지니까 거의 이제 퇴교
퇴교탄이라고 불렀거든요. 퇴교탄. 네, 수류탄을 퇴교탄이라고 불렀어요, 저희는. 퇴교를 알리는 탄이에요. 네. 여기 이거 못 가면 그냥 퇴교니까. 그러면서 던지면서 알아요, 본인들이. 던지면서 큰일 났다. 수류탄이 약간 좀 무게가 네. 좀 이상한 무게잖아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좀 생각보다 그 위로 던져야 되는데 이제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날아가면서 이제 나도 집으로 날아가겠구나. 퇴교탄이다 이거는. 많이 사라졌어요. 제 동기들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갈 때 좀 막 울고 막 가지 말라고 하면서. 어저께까지만 해도 막 같이 막 전투화도 닦고 막 같이 빨래하러 가고 이랬던 애인데 갑자기 짐을 싸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충격들이,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육군 부사학교가 많은 감정들이 약간 휘몰아쳤던 장소라고 해야 되나? 거기가 끝나면 이제 또 초급반이라는 데를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듯이 초급반에 가서 이제 제 주특기를 배우게 되는데 좀 짧아요. 7주. 근데 그 안에 또 교육은 다 받아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북한군 전술, 실질적으로 침투하는 거, 어디 찾아가는 거, 발소리 안 나게 걷고 막 이런 거. 그럼 초급반 끝나고는 이제 자대를 가는 건데 주특기까지는 내가 선택을 했잖아요. 자대는 이제 어디 갈지 모르는 거죠. 그쵸. 뭐 선택하는 뭐 그런 것도 희망 이런 거 선택하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이제 그냥 뺑뺑이죠. 뺑뺑이죠. 그냥 TO 네, 있는 뺑뺑이. 곳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그냥. 네, 임간 일주일 전인가? 한참 이제 임간식 연습하고 있을 때 강당에 다 집합을 해서 번호가 제가 73번이었어요. 후보생 때. 그러면은 프레젠테이션을 크게 띄워요. 그 다음에 자대가 뻥 하고 나와요. 네. 몇 사단, 네. 몇 군단, 뭐 이런 식으로. 뭐 73번, 3사단 하고 이렇게 탁 뜨는 거예요. 화이팅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분류가 딱 된 거죠. 그럼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자대를 가지게 된 건데 철원으로 가신 거네요. 네. 그때부터는 뭐부터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초급반 가기 전에 심지어 자대를 먼저 갔거든요. 아, 자대 갔다가 초급반으로 다시 또 교육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보통 없는데 네. 정보병과가 좀 소수병과다 보니까 네. 그 교육이 안 열려요. 네. 그러니까 너무 수가 적으니까 다음 인간한 얘들이랑 같이 묶어서 같이 묶어서 교육을 해야 되니까 네. 저는 어떻게 보면은 부사관 학교에서 정모를 던지고 바로 자대를 가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 정보에 대한 베이스도 없이 그냥 기초 그런 군인화만 된 상태로 갔는데, 제가 표적 분석관으로 간 게 그 부대에서 처음 생긴 직책인 거예요. 또 하필. 그래서 인수인계 해줄 그런 간부님도 안 계시고 자료도 너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트라넷에 제가 정보학교로 들어가요. 그럼 거기에다가 뭐 Q&A 같은 데에다가 다 남겨놨어요. 이런 거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올려놓으면은 정보학교에 거기서 이제 답변이 달리고, 타부대 사람들도 제가 그 Q&A 올리면은 그때 그 게시물 올리셨던데 뭐 이렇게 자료 받으셨냐? 그럼 자기한테 공유해달라. 그런 식으로 저는 많이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해놨죠. 기반이라 해야 되나? 제가 거기에 처음 이제 가서 닦아놓는 거죠, 이제. 그쵸. 제가 다 좀 이렇게 해놨습니다. 만들어놨습니다. 거기를. 자대 갔을 때 첫인상은 어땠어요? 체육 대회 날에 제가 가게 돼가지고 자대를 되게 분위기가 일상적이지 않은 때에 가신 거죠? 그쵸. 이게 절대 일상은 아닌데. 그쵸. 그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강렬한 첫인상이니까 너무 막 밝고 병사들도 신나 있고 막 다들 분위기가 너무 좋고 이래가지고 첫인상은 나쁘지 않은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은 들었었죠. 근데 부서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참모 그 부서고 정보과에서 근무를 했는데 보안 담당관 선배랑 표적 분석관 이렇게만 있으니까 직속으로 병사를 제가 막 다스리고 뭐 제 아래 뭐 분대장 직책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었어가지고 저는 조금 아쉬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이렇게 용사 인원들이랑 같이 부대 끼고 체력단련 아침에 막 같이 네. 뛰고 막 이런 거를 원하긴 했는데 한마디로 하여튼 녹색 현장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저는 사무 보고서 작성도 되게 많이 하고 공문이랑 이런 것도 많이 써가지고 그게 조금 생각했던 거랑 달랐던. 내가 생각했던 군대와 이제 실제 겪어본 군대하고 좀 괴리감이 있었나요? 아니면은 그래도 생각했던 만큼 적당했나요? 뭐 훈련이랑 이런 것도 저는 오히려 재밌기는 했거든요. 왜냐면 훈련 기간 때는 다 같이 훈련을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유격 이런 것도 용사 인원들이랑 섞여가지고 간부도 그냥 다 견장 떼고 그냥 번호로만 불리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좋았는데, 혹한기가 생각보다 너무 추워가지고 초론이 전 발가락이 감각이 사라지고 아무리 애를 쓰고 이거를 해도 그냥 마음속으로 나는 발이 없다고 생각해야겠다. 나는 손가락이 없다 생각해야겠다. 네. 그럼 왜 이렇게 졸립지? 그렇게 돼. 너무 정말 추우면은 잠이 온다는 게 이제 군대 가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아시죠? 여기가 안면 두건 같은 걸 차고 하는데 이미 눈썹 다 하얗고 너무 졸립고 발가락이랑 손가락 감각이 사라지고 약간 진짜 혹한기 하는데 이 정도 추위구나
군대를 생각할 때 이제 전투 훈련 이런 건 생각해봤지만 추위를 생각해본 적은 없으셨으니까. 그쵸. 이 정도 추위가 있구나. 이 정도 추위를 내가 이겨내야 되구나. 이렇게까지 죽을 수가 있구나. 네. 근데 그걸 잠깐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쵸. 일주일 한 5박 네. 6일 정도 하고 네. 마지막 행군까지 하니까. 그렇죠. 실제로 자대를 가서는 기간별로 정해진 훈련들이 있고 나머지는 복무 기간 대부분 이제 행정 업무에 많이 치중이 됐던 거죠. 저는 네. 근데 거의 어떻게 보면 제 직책이 표적 분석관이니까 그런 거를 관리를 하거든요. 약간 예를 들어서 필수 감시 지역, 중요 감시 지역 뭐 100여 개 이런 거를 관리를 하고 좀 숙지를 하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행정 업무도 많은데 좀 공부할 것도 많은. 왜냐면 전방의 적에 대한 거를 제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하긴 거기는 이제 바로 북한과 맞닿아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하사를 달고 자대 가면은 저는 이제 병사 출신인데 병사 때 보면 이제 자대에 처음 오시는 소위라든가 자대에 처음 오는 간부들, 뭐 초급 간부들. 네. 사실 엄청 이게 무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어쨌든 짬순이라고 하니까 네. 그런 거 있어서 특별히 좀 이렇게 힘들었다거나 아니면 이걸 이겨내는데 좀 나는 어떤 방법을 취했다거나 이런 게 있으세요? 제가 초급반을 먼저 안 가고 바로 자대부터 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체력만큼은 내가 보여줘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이렇게 관리하는 병사들은 없는데 이제 아침 체력 단련은 다 같이 뛰잖아요. 저는 섞여 들어가가지고 같이 뛰는 거죠. 뭐 아침에 10km 뛰어버리고 같이. 그러니까 뭐 여군이라고 체력 관리 좀 이렇게 안 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을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더 오히려 같이 팔굽혀펴기 막 하고 같이 땀 흘리고 약간 이런 거를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나 여군이지만 이만큼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거. 4년 반 군복무를 하시고 전역을 또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어떤 또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몸이 근무를 하면서 좀 점점 안 좋아지는 느낌을 받긴 했거든요. 네. 이유 없는 두통도 막 오고 혹처럼 막 올라오고 막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때도 약간 뭐 원인 불명의 두통이다 아니면 약간 피부가 안 좋아져서 피부과를 갔는데 갑자기 신경과를 가보라고 그러고 약간 그런 게 약간 저는 좀 덜컥 좀 겁이 나기도 하고 눈에 너무 딱 보이니까 네.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러면 전역을 생각을 하셨는데 막상 또 전역을 하면은 이제 내 대학 전공도 그렇고 그 이후에 내가 했던 일도 그렇고 대부분 군인의 역할만 내가 수행을 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내가 전역을 하면은 다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셨어요? 있었죠, 당연히. 돈벌이도 걱정이 되고 진짜 실질적으로 완전 이제 부딪히는 거잖아요. 사회하고 내가 이제 거기에 내가 던져져서 이제 헤쳐나가야 되는데 나오고 나니까 몰랐는데 제가 되게 그 소속감 같은 거를 많이 느끼고 있었나 봐요. 군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게. 그래서 그런 소속감이 약간 없어지는 거를 좀 국내 여행도 하면서 못 해봤던 거를 좀 도전을 해보고 이렇게 뭐 염색을 이렇게 해보던가 지금 네일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손톱도 칠해본다거나 그런 걸로 지금은 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실은 지금 하고 싶은 게 생겨서 지금 공부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 해가지고 제 2의 인생을 살아야죠, 사회에서. 네. 직업군인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첫 번째로는 체력이고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진짜 많은 거를 진짜 얻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사회에 나오고도 군대에서 많은 거를 경험하고 나왔기 때문에 뭔가 그 자신감이라 해야 되나? 나 할 수 있어. 이것도 도전해보고 저것도 도전해봐야지. 이런 자신감도 많이 얻고 했기 때문에 그런 도전하시는 분들 응원하고 뭐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파이팅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표적 분석관의 매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지휘관한테도 그렇고 용사인원한테도 그 처음으로 교육을 해봤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국지도를 할 때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여기서 왜 너네들 대기를 해야 되고 왜 여기로 출동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줄 때 그리고 약간의 전시나 이런 훈련 상황 때도 이제 지휘관한테 이 전략적인 도움을 실질적으로 정보를 주는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 사이렌에서 나온 저의 모습 그게 이제 인간 정보 약간 주특기를 딱 보여주는 예를 들어서 매복하고 정복해내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거든요. 적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 내가 직접 눈으로 보는 정보거든요. 그래서 사이렌 때는 이제 다른 팀들이 어떻게 보면 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지금 오늘 컨디션이 어떤지 생활하고 있는 곳은 어떤지 이 생활하는 곳에 환경적인 거는 요소들이 어떤 게 있는지 지형지물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파악을 하려고 했어요. 이 인간정보 표적 분석관 이런 주특기는 어느 성별이라고 해서 유리하고 이런 건 없는 주특기라고 봐야 되나요? 체력이 일단은 굉장히 좋아야 되고 어떤 부분 때문에요? 아무래도 인간 정보가 표적 분석관도 직책으로 해서 가긴 하지만 더 많아요. 정찰로 빠지는 경우가. 그러면은 하루 종일 산타. 하루 종일 산타요. 제 동기 언니도 연락이 안 돼요. 산 타고 있으니까. 아, 내가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때까지? 네. 하루 종일 산 타고 하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요하고 표적 분석관도 기본적으로 체력이 돼야 맞춰줘야 되는. 된다. 네. 제가 사이렌을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아직도 너무 좀 얼떨떨하고 진짜 행복한 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이렌에서 김나은이라는 사람을 보면 이제 인간 정보라는 그런 주특기가 좀 어떻게 발휘가 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으니까 이제 사이렌 못 보신 분들 한번 봐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요새는 깡레이더의 깡미 언니하고 촬영도 하고 지내고 있으니까 놀러 오셔서 구경하셔도 되고, 앞으로도 많이 저의 이제 도전에, 새로운 사회에서 이제 도전에 대해서 응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표적 분석관으로 복무하신 김나은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졌고요.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르라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